현재 우리는 매분 매초 볼거리들이 쏟아지는 컨텐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예능부터 뮤지컬, 연극, 미술에 이르기까지 어딘가 비슷하고 때로는 전혀 다른 이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대중문화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대중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사전에 대중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클 때의 무리 중, 즉 커다란 무리의 문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를 커다랗다고 할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누군가를 무리에 포함시킬지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중문화가 소비되는 현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익숙한 서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을 무리로 묶는다고 할 때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요? 성별, 키, 나이, 생김새 등 수많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기준 중에서도 유독 두드러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동시에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짓는 기준, 바로 연령대입니다. 현장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다수가 20대에서 30대의 청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0대 이상으로 갈수록 그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모습은 한국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일까요? 확실한 비교를 위해 다른 나라의 문화 소비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은 영국의 문화 중심지로 불리는 런던입니다. 한국과 유사하게 젊은이들의 얼굴이 가장 많이 보이지만 동시에 어렵지 않게 노년층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회 모두 적극적으로 문화를 소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문화 공간을 구성하는 얼굴은 다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한국의 대중문화는 정말 젊은 세대만의 것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세대의 문화만이 대중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누가 문화를 소비하는가가 아니라 왜 누군가의 문화 소비만 우리에게 인식되는가입니다. 문화는 세대별로 자신들에게 익숙한 언어를 통해 소비됩니다. 여기에서 언어란 특정 세대가 문화에 접근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장르, 매체, 감정 코드가 결합된 문화적 관습이 그 세대의 문화를 설명하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각 세대는 저마다의 고유한 문화적 언어를 가집니다. 이 중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대중문화라는 이름하에 다뤄지는 언어가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소비되는 언어 중 오직 일부만이 대중문화로 인식되죠. 우리가 익숙하다고 느낀 것들이 바로 그 대중문화로 인식된 언어에 해당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세대별 언어의 유무가 아니라 그 언어가 대중문화로 호명되었는가인 것이죠. 이로 인해 현대의 대중문화 담론은 특정 세대의 언어를 기준으로 형성된다는 한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빈번히 소외되는 것이 바로 노년층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주요 담론에서 다뤄지지 않았을 뿐 그들의 언어는 늘 존재해 왔습니다. 트로트 열풍이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트로트는 유구하게 장년층과 노년층 사이에서 사랑받아온 음악 장르입니다. 그러나 흔히 대중음악으로 일컫는 청년층의 선호 장르에 가려져 그들의 애정도나 소비력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등장한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등의 프로그램은 시니어 팬덤의 존재를 가시화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가수의 음원이 대중음악 차트에서 상위권을 석권하거나 우승 가수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몇 초 만에 매진되는 등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노년층 역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언어를 표출할 수 있는 대중문화의 소비자임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동안 이들이 대중문화 소비에 있어서 의지와 경제력을 갖추고도
대중문화의 주요 담론에서 소외되어 왔음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노년층은 대중문화 소비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대중으로 호명되지 못한 채 가려져 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동안 이들을 가려온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문화 공간이 설계된 방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대중문화 공간들이 젊고 이동이 자유로우며 장시간 체류가 가능한 관객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문화 공간의 위치뿐만 아니라 동선, 관람 방식, 예매 시스템 등 문화 향유 방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시 말해 청년층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문화 공간이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설계는 대중문화 소비의 주체로서 노년층을 관과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노년층의 문화 소비는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야 속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영국에서는 대중문화가 공공인프라라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노년층, 교통약자, 그리고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을 기본 관객으로 상정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인식은 문화 공간의 설계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경사로 설치, 베리어 프리석 보장제, 전담 서비스 인력 배치, 다양한 예매 방식 제공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치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소비자로서 노년층을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덕분에 영국에서는 어느 문화 공간에 가든지 다양한 모습의 관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한국과 영국 중 어느 곳이 더 선진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두 사회가 대중문화를 받아들이고 설계해온 경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앞선 비교를 통해 우리는 문화 소비의 격차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문화 공간 설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 차이는 왜 발생한 것일까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 대중문화가 확산되던 시기의 사회적 맥락을 살펴봅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복지국가를 선언하며 사회 재건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 힘썼습니다. 정부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무료 개방뿐만 아니라 공연예술에도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복지국가 체제 속에서 영국의 대중문화는 초기부터 공공성과 일상성을 중심으로 사회에 편입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연과 전시는 특별한 소비가 아닌 일상적인 여가활동으로 여겨졌고 문화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 양식으로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축적이 자연스럽게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접근성을 전제로 한 문화 공간의 설계로 이어진 것이죠. 반면 한국에서 대중문화는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6.25 전쟁과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며 경제개발과 생존의 전력을 쏟았던 한국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경제적 안정과 민주화의 바탕하에서 대중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대중문화는 공공재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산업 자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력을 갖춘 젊은 세대가 대중문화의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 잡았죠. 그러나 문화가 일상화되는 시점이 늦어지며 당시의 기성세대는 문화적 습관을 형성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이는 대중문화를 처음부터 자신들의 언어로 수용하며 성장한 청년 세대와 대조를 이루며 세대적 문화 경험의 단절을 낳았습니다. 이는 문화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급속한 산업화와 압축 성장 과정 속에서 형성된 구조적 결과입니다. 시간이 흘러 대중문화가 눈부신 성장을 이룬 지금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일상 속에서 이를 향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대중문화는 특정 세대만이 향유하기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문화 소비의 설계를 결정하는 것은 대중문화가 시작된 시점이 아니라 어떤 성격으로 시작되었는가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중문화의 설계를 수정해야 합니다.
사회학자 부르디에에 따르면 문화 향유는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은 시간의 축적을 통해 형성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확장되진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의 청년 세대가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전 세대에 걸친 문화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문화의 설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청년들 역시 신체적, 경제적 조건이 변화하는 순간 현재 노년층이 겪는 문화적 소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문화 공간에서 잃어버린 노년의 얼굴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문화의 설계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야 할까요? 노년층의 신체와 생활 방식을 고려한 문화 공간, 특정 세대가 아닌 모두를 상정하는 공공성, 그리고 세대의 언어가 단절되지 않고 번역되며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이 세 가지는 대중문화가 비로소 진정한 대중의 것이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문화는 누구의 것인가? 돌고 돌아 이 질문은 결국 한 사회가 얼마나 다양한 삶의 속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대중문화는 젊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문화를 한순간 반짝였다 사라지는 불꽃이 아닌 오래도록 모두를 밝히는 촛불로서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더 많은 나이테를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우리 선조들은 문화의 힘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나만의 즐거움이 아닌 우리의 즐거움이 됐을 때 비로소 의의를 가집니다. 대중문화가 특정 세대의 경계를 넘어 모두의 삶 속에서 행복으로 작동할 때 우리는 진정한 문화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